자전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지금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지금 운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의 내용이 참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의 특성을 알면 우리가 보행자로서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도 누군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을 하는 일원이에요. 따라서 그분들에게 또는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 여러분들도 언젠간 자동차 운전자가 될 것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자, 먼저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자동차 사고와 밀접한 용어를 알아봐요. 먼저 공주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운전자가 운전 중 위험을 딱 발견해서 판단하는 그 순간이죠. 인지해서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 제동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은 후, 요 다음 단계죠.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하기까지의 이동한 거리. 이 제동거리도 당연히 짧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두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는 큰 차이가 있어요. 공주거리는 사람의 초점이 있는 것이고요. 제동거리는 자동차의 물리적인 부분에 초점이 있죠. 그것을 알아둬야 될 이유는 사람이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완벽하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두 개가 적절하게 잘 조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운전 중에 집중해야 되고 자동차를 늘 정비를 해서 안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더 알아봅시다.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하기까지의 총거리, 즉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이 정지거리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정방을 주시해야 하고 아까 얘기했죠. 보행자는 자동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길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공주거리, 사람이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차가 완전히 쓰고 이 전체가 정지거리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거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자동차의 안전거리는 앞차와 뒷차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을 말해요. 안전거리는 정지거리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날씨나 도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빗길에서 왜 감속 운전을 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고 또 도로가 미끄러워져서 정지 거리가 길어집니다. 또 핸들 조작과 브레이크 조작이 잘 되지 않아서 자동차를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한 건데 막상 운전을 해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금방 한 이야기, 빗길에서 자동차 운전을 주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장마철 대비 연속 보도, 오늘은 빗길 자동차 안전을 짚어봅니다. 폭우가 내릴 경우 도로 상황은 평소와 완전히 달라지죠. 빗길 안전운전 요령,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속에 속도를 내는 승용차, 앞차가 일으킨 물보라에 시야가 가려진 순간 그대로 미끄러져 들이받습니다. 물 수면 위라서 숨막힌 상태에 브레이크도 안 들고 핸들도 안 돌아가서 옆으로도 미끄러지고 한 바퀴 돌기까지 빗속 도로 사정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승용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다 멈췄을 때 젖은 도로에서 제동거리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측정해봤습니다. 마른 도로에선 제동거리가 43m였는데 젖은 도로에선 50m로 제동거리가 7m나 늘어납니다. 수막 현상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빗길 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7월이 월 평균 수치의 2배인 27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그 사고 시에는 충격량도 커지므로 가장 위험하기는 야간 빗길 운전. 어두운 데다 노면 반사 때문에 시야가 더 좁아져 사고 사망자 수가 낮보다 2배 더 많았습니다. 빗물에 도로가 패인 자국, 이른바 포트홀도 장마철의 지뢰밭으로 불립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폭우 땐 정상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해 차간 거리를 확보하고 전조등을 켜는 것은 안전운전의 첫걸음입니다. 잘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빗길에서 보행자로서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없었나요? 또 부모님의 차를 타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은 없나요? 아마 누구나 한두 번쯤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빗길이나 눈길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영상을 또 하나 시청해봐요. 빗길 교통사고 키우는 타이어 마모라고 하는 주제의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빗길 교통사고입니다. 특히 치사율이 높은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와이퍼 등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명아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종일 내린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 승용차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다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새 타이어를 장착한 차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자 50여 미터 앞에서 멈췄지만 마모된 타이어를 낀 승용차는 제동거리가 75m를 넘어 장애물과 충돌합니다. 곡선도로의 물웅덩이에서도 새 타이어를 낀 차량은 부드럽게 주행했는데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차는 차선 밖으로 위험천만하게 미끄러집니다. 곡선 주행을 했을 때도 이제 마모 타이어 같은 경우 이제 운전자가 조작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2.4%로 맑은 날 사고의 치사율보다 1.5배가량 높았습니다. 젖은 노면은 마른 노면보다 제동거리가 긴데 타이어가 마모됐거나 공기압이 낮은 경우에는 더 위험합니다.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 홈이 좁아지고 배수 능력이 떨어져 타이어가 물에 떠 있는 것 같은 수막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운전자가 과속을 하게 되면 이 그루브를 통해서 배수되는 능력이 실제 부족하게 됩니다. 안전한 빗길 운전을 위해서는 일단 평소보다 20% 이상 저속으로 운전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상향하며 오래된 타이어는 교체해야 합니다. 또 브레이크 패드와 와이퍼 등을 점검하고 창에는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발수 코팅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동차에는 운전자의 눈높이나 사이드 미러의 크기, 문틀의 두께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즉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해요. 이 검은색으로 된 부분들이 전부 사각지대예요. 자동차의 사각지대로 인해서 운전자가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자동차 사각지대 예방법은이라고 하는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어요. 4차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 앞으로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들어오더니 1차로로 돌진해 2차 사고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고 원인은 제가 봤을 적에는 화물차 사각지대. 차에 탑승한 운전자가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통해서도 볼 수 없는 자동차 사각지대. 특히 화물차의 경우 차고가 높아 조수석 아래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승용차가 화물차와 나란히 달리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죠. 자동차의 사각지대는 모두 6군데. 그 중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사고들은 모두 측면 사각지대로 인한 것입니다. 측면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먼저 실험용 승용차 뒤에 6대의 차를 세워놨습니다.
운전석에서 사이드미러를 바라보니 약 1.5대의 차량이 보이는데요. 사이드미러를 와이드미러로 바꾼 후에 다시 확인해보니 약 2.5대의 차량이 보입니다. 실제로 모 조사기관에서 인천 지역 택시 200여 대 와이드미러를 장착한 후 3개월 동안 사고율을 비교해봤는데요. 와이드미러로 교체한 후 사고율이 무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평소 출퇴근 차량으로 붐빈다는 경기도의 한 주차장. 차량들 사이로 앉아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승합차가 후진하면서 사람을 치고 말았는데요.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험천만한 상황. 후진의 특성상 차량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의 위험성까지 낮은 건 아닙니다. 특히 키가 작은 아이들은 후진 교통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데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의 평균 키인 75cm 높이의 라바콘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5톤 화물차의 후방 사각지대는 무려 10.1m.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어떨까요? 9.2m로 차고가 낮다 보니 운전자의 눈높이까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후진 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내의 경우 2014년 2월에 후방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도 그 후방 안전장치 중 그 후진 경고음과 후방 카메라 둘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점이 좀 한계점으로 좀 잘 작용하고 있습니다. 후방 경고음 장치의 경우 감지거리가 1.5m 내외로 짧은데 반해 후방 카메라의 경우 상당히 먼 거리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를 참고를 했을 때 그 후방 카메라의 설치에 따라서 후진 중 사망 사고의 약 20에서 한 30% 정도 감축할 것으로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후방 카메라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좀 더 설치 기준 강화가 됐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동차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됐죠? 자, 다음은 충격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사람과 자동차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자동차의 속도 제곱에 비례합니다. 차량의 속도가 2배 빨라진다고 가정하면 그때 생기는 충격력은 4배가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과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도로의 제한 속도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충격력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시속 7km로 달리는, 그러니까 아주 매우 천천히 달리는 자동차죠. 이 자동차의 충격은 사고가 났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서 있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충격과 같다. 그러니까 매우 천천히 달려도 그 충격이 상당하다는 뜻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빠른 15km인 경우입니다. 시속 15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충격은 의자 위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다. 상당하죠? 자칫 잘못하면 뇌진탕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주행하는 속도인 60km를 기준으로 볼 때는 5층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다. 굉장히 끔찍하지요. 그래서 자동차가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그 충격은 굉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유형을 좀 알아볼게요. 자동차 사각지대에서 놀다가 자동차가 움직여서 사고를 냈죠. 특히 후진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무단횡단을 하다가 한눈을 팔던 운전자의 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해요. 또 좁은 골목의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우리가 보행자 입장이긴 하지만 자동차의 이런 특성을 잘 알아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수칙 전부 다 잘 알고 있죠?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피로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합니다.
또 비나 눈이 올 때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한다. 즉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주행 시 가끔 창문을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순환시킨다. 여러분 어른이 돼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흔히 실수하기 쉬운 또 안 하기 쉬운 뒷좌석 안전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뒷좌석 안전띠를 안 매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시속 48km 차량의 고정벽 충돌 시험입니다. 충돌과 함께 앞좌석에서 에어백이 터집니다. 뒷좌석 안전띠를 맨 인체 모형은 머리가 앞으로 급히 꺾이는 충격이 있지만 이내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는 충격이 심각합니다. 앞좌석을 밀어버릴 정도로 등받이에 온몸이 강하게 부딪히고 나서야 떨어집니다. 덩치가 적은 어린이 모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앞좌석 등받이에 턱을 부딪힌 뒤 몸이 떠 차량 천정까지 충돌하고 나서야 떨어집니다. 중상 위험을 수치로 분석해봤더니 성인 모형의 경우 머리 중상 가능성이 3배로 뛰었고 어린이 모형은 1.2배 올랐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턱 부분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상대적으로 머리 위험도가 낮게 해석됐을 뿐입니다. 여기에 무릎 충격은 성인과 어린이 모형이 각각 44배와 79배일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안전띠 착용은 차 사고 시 목숨뿐만 아니라 부상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데도 뒷좌석 착용률은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앞좌석 착용률은 약 94%로 비슷하지만 뒷좌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 뒷좌석까지 에어백이 설치되는 차량이 나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에 상해를 줄여주는 보조장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영상에서 확인하셨나요?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앞으로 몸이 움직이게 되고 앞에 운전을 하던 사람과 충돌을 하게 돼요.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앞쪽에 앉아있는 사람에게까지 큰 충격을 주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것 잘 알게 되셨죠? 자, 이번에도 뒷좌석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안전생활, 전 좌석 안전띠 적용편.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갤러리로 가주세요. 저기, 왜 출발을 안 하는 거죠? 저 안전벨트를 안 하셨는데. 어머, 벨트를 꼭 해야 하나요? 그리하면 제 이 아가들과 저의 헤어스타일은 벨트에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을 텐데요. 전 도저히 저의 베이비들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전 지금 뒷좌석에 앉아있잖아요. 이젠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금도 내야 하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럼 그냥 출발하겠습니다. 이건 마치 사과처럼 빨개서 내가 바르면 꼭 백설공주 같겠는걸? 비상등을 켜고 있는 저 차를 미쳐보지 못했다. 지금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사모님이 위험하다. 지금 사모님이 안전벨트를 한다면 다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사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망가져 우려하겠지. 만약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면 사모님은 앞좌석에 부딪혀 크게 다칠 것이다. 그리고 사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역시 망가질 것이다. 안전벨트는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사모님, 안전벨트! 사모님,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 사모님. 다음부터는 꼭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 오케이? 오케이. 뒷좌석도 안전벨트 꼭 매셔야 돼요. 가자. 전좌석 안전띠, 이젠 필수입니다. 자, 이 영상을 잊지 마시고요. 자동차에 탑승을 하면 전좌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자동차에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첨단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물론 이 첨단 안전장치들이 완벽하게 100% 사고를 예방하거나 또 충격을 완벽히 막아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앞서 말한 사각지대에 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사각지대에 자동차가 있거나 사람이 있을 경우에 알림을 통해서 위험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에요. 또 사람이 미처 정지하지 못했을 경우, 즉 제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자동 비상으로 제동해주는 장치도 있어요. 당연히 에어백이 있어서 충격을 완화해 주기도 하지요. 또 타이어의 문제를 방지하거나 어느 정도의 손상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타이어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알못, 차를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첨단 안전장치 체험기라고 하는 재미난 영상이에요. 얼마 전에 말이야, 내 생애 첫 차를 구입했어. 완전 신나서 매일매일 운전하러 다녔지. 그런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면만 보고 사이드 미러를 볼 여유가 1도 없었어. 왜냐고? 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왕초보였거든. 그런데 이때 내 귀에 들리는 친숙한 그녀의 목소리.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타이밍이 온 거지. 지금 들어가야 하나? 에라 모르겠다. 차선 변경은 과감해야지. 뭐야 이거 무슨 소리지? 내가 이때 좀 당황했었어. 지금 찬찬히 생각해보면 경보음이 작동한 건 내 차의 인접구역 안으로 다른 차량이 왔는데 내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던 거지. 세상에 마상에 이 장치 덕분에 미국에선 차량 추돌 사고율이 23%나 감소했다고 하더라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고? 일단 이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건 내 시야에 안 보이는 다른 차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건데 내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해서 경고음이 오는 거지. 와, 나 차선 변경하다가 연마대왕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올 뻔했잖아. 이제 긴장도 풀렸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야 쉽지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나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거 맞지? 아닌가? 이거 살짝 왼쪽으로 기운 건가? 아니 오른쪽인가? 그런데 이때 뭐지, 나 지금 떨고 있어서 핸들까지도 떨리는 거야. 핸들이 징징. 아니 내가 하도 떨어내가지고 핸들까지 떠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차선을 밟아서 나한테 핸들이 진동으로 알려주는 거더라고. 내가 왼쪽 차선을 밟았는지 오른쪽 차선을 밟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 보여? 이렇게 모르고 차선 쪽으로 다가가다가 나도 모르게 딱 밟았을 때 핸들에 진동이 오는 거야. 조향 보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차선 유지 보조 기능까지 추가됐다고 하던데 이제 나도 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가지 않고 안전운전할 수 있겠지? 한 번은 말이야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 바로 지금처럼 운전에 자신감이 붙은 나는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을 하고 싶었어.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는데 내 차와 앞차는 점점 가까워지고 나는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얼음이 되고 이제 딱 박는 일만
남았구나 했는데. 어라, 멈췄네? 당황해서 난 아무것도 못했는데 차가 저절로 섰다니까? 알고 봤더니 전방 충돌 경보와 자동 긴급 제동이 알아서 위험을 감지하고 차를 세웠더라고.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미장착한 차량보다 25%나 사고율이 적대. 그래도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봐봐. 내가 부딪히겠다 느낄 거리에서 이미 1차 경보와 부분 제동이 걸려. 그러고도 내가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면 완전 자율 제동이 스스로 차를 멈춰줘.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첨단 안전장치가 차를 모시던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이런 첨단 안전장치만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어디까지나 이건 주행에 도움을 주는 장치일 뿐 안전은 운전자 스스로가 챙겨야 하는 것 잘 알고 있겠지? 그럼 난 이만 오늘도 드라이브를 가야겠어. 안녕! 어때요? 영상 재미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 어른이 돼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쯤 되면 아마 더 많고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무인 자동차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안전수칙, 기본적인 내용들은 시대가 가더라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요.